정세균 총리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국회의장까지 했던 분이 국무총리직을 수용할 때는 유일하게 안 해본 자리, 그걸 염두에 두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나갈 거다라고 봅니다.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의원의 장단점이라고 그럴까? 보수 쪽 시각에서 보면 그냥 초록은 동생입니다. 무색무취에 가까운 분들이죠 원래는. 다만 이제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좀 빈약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검증받을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갑니다. 장마도 이제 또 지나갔고 상임위원장 되면서 본격적으로 원구성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7월 되면 또 이제 공수처 문제가 핫 이슈로 좀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또 두 분 모시고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최고위원님,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예. 뭐 이제 코로나 뭐 총리다 해서 열심히 방역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보니까 그 모교 대화 이제 10번째 2일날 10번째를 진행을 하는 건데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 또 김호기 교수, 강경화 장관 등등등 대선 주자들이랑 같이 토론하면서 정세균 총리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정가에 나돌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정 총리 행보?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 코로나 국면에서 본인이 어쨌든 총리로서 네. 민방위고 있고 이제 최전선에 뛰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제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도 나름 대선 주자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휘 체계하에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을 한 사진 찍어두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김경수와 이재명 지사가 배석한 상태에서 뭔가를 지휘하는 모양새, 자장 역할을 하면서 토론을 이끄는 모양새. 네, 그거 자체가 본인이 판을 주도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고, 이 판에 이낙연 지사 이낙연 총리 못 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차별화된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마련한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제 정세균 총리가 대선에 나간다고 하는 것,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냐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적인 입장인 것이,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왜냐면 가능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어떤 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기용 스타일상 굉장히 장수 총리, 장수 장관이 많고, 본인이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는 본인이 아쉬운 사람이 먼저 사임 의지를 표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네. 대선 앞두고 인사청문회라는 그런 큰 판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된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고, 네. 비슷한 사례로 우리 이번 정부 장관들 중에서, 의원 출신 장관 중에서 이번에 출마 못한 사람 되게 많아요. 보면. 하고 싶었지만 뭐 예를 들면 김현미 장관 김현미, 같은 유은혜, 경우, 뭐 진영 장관, 뭐 마찬가지고. 각자 개인적인 사유로 불출마한 분도 있고 하지만은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빼줍니다. 네. 보통은 빠지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3선급 의원들이었으니까 빠지고 당에 가서 원내대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장관도 한번 했겠다. 다른 정치적 커리어 이어나가고 싶을 텐데, 이렇게 네. 되면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거 말고는 이제 진로가 막힙니다. 네. 예. 장관까지 했는데 뭐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국무총리 가기엔 약간 이르다, 아니면은 적합하지 않다 보는 분이 많을 테고, 네. 그렇다면 뭐 의원 다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한동안 시간이 있고, 그럼 경기도지사 이런 거 진로가 좁혀지는 것이 정치라는 데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패가 남에게 다 뻔히 보이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뭘 하든지 그 시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의장도 하고 총리도 하고, 그렇죠. 장관, 당대표, 국회의장, 예. 뭐 국무총리직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업 임원도 해봤고 다 해봤으니까 결국에 이분 입장에서는 대통령밖에 남은 게 없다가 너무 뻔히 드러나니까 이런 행보하면서도 부담이 좀 갈 겁니다.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예정된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 정세균 총리가 국회의장까지 했던 분이 국무총리직을 수용할 때는 자기 정치적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판단을 내린 끝에 아마 그걸 수용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뭐 의전 서열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어서 의전 서열 2위죠. 예.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네. 당시 이제 국무총리 갈 때도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은 정세균 총리가 공직에 진출한 이후로 유일하게 안 해본 자리, 그걸 염두에 두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총리로서의 업적을 쌓아서 정세균 총리가 좀 부족한 게 그거예요. 대중적인 이미지, 또 대중적인 업적 이런 게 부족해요. 네, 예. 대중성 이른바. 이분이 장관도 하고 또 열린우리당 시절에 당 의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당내 기반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낙연 총리 전 총리보다, 이낙연 의원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건 없다. 네. 이런 평을 받는데 네.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평가가 좀 약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총리직을 통해서 그 점을 좀 만회하겠다. 이런 판단도 했을 거고 그런 판단하에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좀 달리 보는 게 네. 반드시 나갈 거다라고 봅니다. 아. 사실은 이 이후에 이분은 넥스트 스텝이 없어요. 대권 주자로서 도전하는 것 아니고는. 그리고 오랫동안 꿈을 키웠는데 이제 기회를 못 가졌던 거죠. 그동안에 그런 네. 대중성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근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연세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정치 경력으로도 총리를 마치고 나면은 더 할래 할 게 없어요. 총리하고 나서 뭐 광역단체장을 나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에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 물론 도전한다고 했을 때 뭐 당 안팎의 상황이 그걸 따라주느냐 그리고 과연 이제 이 정세균 총리가 그동안에 부족하다고 여겨왔던 그 대중성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어쨌든 호감도 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높이냐는 본인이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뭐 총리직에 잡아놓음으로써 이번에 앞길을 막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정도는 염두에 두고 네. 총리를 맡아달라고 했을 거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이 되면 이제 내후년이니까 대선이 네. 당내 경선 일정을 감안해서 적당한 시점이 되면 다시 이제 그 정치권으로 복귀해서 대권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 네. 물론 아직은 총리직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본인으로서는 너무 뭐 일찍 그렇죠. 이게 이제 대선 진용을 짠다. 이제 이런 그 평가를 받게 되면 이 총리직 수행에 있어서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청와대가 보기에도 또 기분이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고 네. 또 1인자가 엄연히 있는데 그 2인자로서의 처신에도 좀 조심스러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행보를 겉으로 드러내놓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누가 보더라도 정세균 총리의 다음 스텝은 되든 안 되든 이 당내 간다. 대선 레이스에 들어올 거다라는 거는 뭐 예정돼 있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부겸 장관님도 제가 봤을 때는 길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예. 대표로 틀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오케이 사인 못 받으면은 예. 아까 틀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상황에서는 틀 곳이 없다는 것이 아까 이제 박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분 다 할 거 다 해봐가지고 그게 이제 변수인 것이고 저도 하고는 씹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찬스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의원의 장단점이랄 강약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면 어떤 서로의 어떤 좀 강약이 있을까요? 제 측면에서 이제 보수 쪽 시각에서 보면 그냥 초록은 동생입니다. 이거는 그냥 비슷비슷하다. 예, 무색무취에 가까운 분들이죠 원래는. 두 분 다 호남 출신이고 예, 그렇죠. 한 분은 전북, 한 분은 전남. 예, 뭐 정치도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연배는 아마 정세균 총리가 하나인가 조금 네, 위죠. 조금인 걸로 예, 예. 알고 한두 살 있는데 위죠. 예. 이제 당내에서의 중량감이랄까 이거는 사실은 이낙연 총리가 총리 맡기 전까지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는 한때 정세균계라고 하는 예, 예. 독자적인 당내 계보가 있을 정도로 네, 예. 그리고 최대 다수인 계보가 있을 정도로 당내 정치에서 이제 상당한 저변을 갖고 있었는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전남지사 하다가 총리로 네. 발탁되면서 그 상황이 좀 바뀌었죠. 이낙연 총리도 대중적인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대변인도 오래 하고 네. 그래서 뭐 언론에는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만 그 아주 강렬한 대중적 팔로워를 거느리는 이런 유형의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스타일이 그렇죠. 근데 그런 유형의 정치인을 변신을 한 거죠. 아. 총리를 하면서. 하면서. 물론 이제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또 다른 실험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아직 출마 선언 과연 안 이제 했습니다. 총리직이라는 굉장히 유리한 그리고 탄핵 이후에 총리직이라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서 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평판을 쌓았던 것과 다르게 네. 당 대표가 돼서 국정 운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뭐 총리는 이제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한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예, 예. 과연 그 역할에서도 그런 이제 평판을 이어갈 수 있을지 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실험대에 올랐는데 반대로 이제 정세균 총리는 대중 정치인으로서 그야말로 강력한 팔로워를 형성하는 이런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원래 있던 자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서로가 있던 자리에 와가지고 각각 실험대에 오른 느낌입니다. 예, 예, 예. 그 이준석 최고위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뭐 만약이지만 이낙연 민주당의 후보가 이낙연 후보일 경우와 정세균 후보일 경우와 예를 들면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비슷비슷합니까? 뭐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차피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요, 네. 그 사람은 인지도 문제는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되면 그 다음에 인지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 운영하면서 이제 뭐 아주 큰 무리수라고 할 만한 건 없었거든요. 다만 이번에 이제 뭐 총리 하면서 이제 구설수에 오른 지점들이 좀 있었는데 국회의장 할 때는 국회를 원만히 잘 운영했다. 뭐 그런 이제 평가를 들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다만 이 정치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좀 빈약하다. 예를 들어 정세균 의장 나름대로의 이제 정책 정견이 있겠지만은 네네. 국민들한테 녹아들진 않았다. 예를 들어 정세균 의장이 집권하면은 경제 정책이 어떨 것이냐, 예. 안보 정책이 어떨 것이냐 잘 모르거든요. 네. 그건 이낙연 총리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은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능력이 뭐냐면 대중 전달력이라든지 대중에게 어필한 능력이거든요. 네. 그건 이분 두 분 다 검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정부 질문하면서 그냥 야당 의원은 쏘아붙이면은 알아서 그냥 특정 채널에서 그냥 뭐 이거 사이다 발언이다 무슨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런 어떤 짜맞춰진 틀 말고 뭐 언어의 마술사 뭐 이랬었죠. 서로 논박하는 상황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거는. 예, 그리고 예. 설득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검증받을 지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의원 뭐 두 분의 관계는 대체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제가 아니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분 정세균 총리는 전북, 이낙연 의원은 또 전남 출신이고 그냥 호남을 대표하는 또 두 분 다 점잖은 분이죠. 스타일이 점잖은 분이어서 이 신사상 이런 것도 좀 많이 타고 위기 관리에도 능숙합니다. 이낙연 의원도 총리 시절에 산불 이런 거 위기 관리 잘했죠. 정세균 총리도 국회의장 시절에 또 위기 관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는 두 분인데 과연 내년 아마 이맘때쯤이면은 뭐 구체적인 윤곽이 그때쯤이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정세균, 이낙연, 정세균 두 호남 출신 유력 대권 주자의 앞날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잘 지켜보시겠습니다.